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부터 선물까지 한 방에 알려주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배찬수 일탈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 소통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고요.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면 저희와 24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배찬수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저께 올해의 마지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드라마틱하게 그 전날 새벽 4시에 5포인트 급등을 보고 13시 투자스쿨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하신 분이 많이 계셨는데 오늘은 또 자연스럽게 선물이 한 4포인트, 5포인트 또 올랐어요. 그래서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내용도 시황 시간과 교육 시간에 다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들으시고 매매에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만기 지수를 어제 정확히 예측을 해드렸었죠. 만기 지수 이후로도 저희가 어떤 흐름 가져갈지 오늘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부터 바로 해주실까요? 예, 자 오늘도 우리 제시 리버모어의 명언, 강 세장은 머리가 아닌 엉덩이로 돈을 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왜 뭐 엉덩이가 어떻게 히프가 어떻게 돈을 벌어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머리로 너무 재는 거예요. 그래서 눌림목 조정이 나오면 이거 하락장이다 그러고 뭐 주식은 정리, 파생은 또 하방으로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지금 어저께 오늘 종합하면 한 10포인트 이상이 올라버렸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강세장이면은 강세장을 믿고 그냥 가만히 그냥 작은 파동 이런 건 무시해버리고 큰 흐름만 읽은 다음에 그냥 HTS 꺼버리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식의 그런 좀 참고 견디는 매매를 해라. 자꾸 이렇게 머리로 자꾸 손을 대거나 우리나라가 이제 HTS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릭 하면서 벌써 매매가 수십 번 해버려요. 통상은 매매를 안 하는 게 맞고 하루에 많아야 한 번 정도. 그래서 100년 전 격언인 머리로 하지 말고 무겁게 해라. 엉덩이를 가만히 갖고 있어라. 강세장에 맞는 격언이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장투를 할 때 엉덩이를 무겁게 그 자리를 지키자라고 비유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강세장이 온 만큼 좀 이렇게 버티는 전략을 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스피 시황부터 바로 체크를 해볼까요? 예, 코스피 시장이 상반된 모습. 코스닥은 하락했지만 코스닥은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오늘도 뭐 2570선까지 육박했어요. 그 이유는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어저께 제가 살짝 설명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지금 장이 긍정적인 장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만기 전에는 박스권. 그런데 제가 만기 주부터는 상방으로 포지션을 이렇게 살짝 알려드렸죠. 그래서 차트에 보시다시 이제는 뭐 오늘부로 확실하게 다시 2,500으로 내려가는 하락 횡보 박스라는 시황은 큰일 나는 시황입니다. 그래서 2,574까지 고점이었었고 지금 고점보다는 조금 내렸지만 그래도 2,560선을 돌파하는 모습. 왜 이렇게 장이 강한가? 수급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저께와 비슷해요. 어저께도 외국인 기관이 각각 5천억씩. 안타깝지만 이제 개인들이 1조를 매도를 했는데 오늘도 똑같이 5천억 가까이, 기관 한 4천억, 외국인 5,500억. 집중적으로 그 외국인들이 지금 긍정적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뭐 미국장도 그렇고 연말장은 좀 이제 금리 인하를 어저께 하면서 당연히 금리 인하죠. 금리 동결하면서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됐다는 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은 역시 흐름 빠르게 매수, 개인들은 또 매도
이렇게 되면 장은 조금 더 갈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겠죠. 자,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뭐 고르게 지금 상승을 했어요. 삼성전자 어저께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SK 하이닉스 오늘도 이제 3위였었는데 2위로 올라갔죠. 시가총액 2위로 올라갔습니다. 축하드리고 1.5% 그래서 14만 원. 반도체주의 우리 거래소에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이제 뭐 1%, 2%만 올라도 우리 이 주가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커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시가총액 1, 2위로 서로 이제 0.68%, 1.5% 올랐다는 장은 아직 장이 조금 더 갈 수가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보여주세요. 마찬가지로 이제 오히려 좀 아래로 내려가서 더 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래소 지수가 오히려 코스닥보다 상당히 오늘 강했고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자동차 관련주죠. 그래서 제가 연말에 어떤 흐름이 나올 거냐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실적 장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외국인들이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면 어떤 종목들을 사겠어요? 이제 거래소의 우량주를 사겠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아주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실적이 상당히 양호한 뭐 LG화학 같은 5%가 올랐네요. 포스코 홀딩스 자동차에 관련된 뭐 2차 전지 관련주 전부 다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는 연말장을 이거 뭐 올랐지만 오늘 왜 이래 오른 거 이거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시간을 가지면 큰일 나고 이제 수능을 할 때다 무겁게 우리 엉덩이를 가지고 강세장을 끝까지 누려봐라 오늘의 시황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완성차와 2차 전지 쪽으로 오늘은 좀 수급이 들어와주는 상황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황도 짚어볼 텐데요. 코스닥 시황 전해주시죠. 예, 거래소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은 지금 2,400선이죠. 어저께 2,400선으로 오면서 지수를 이렇게 확 당기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차 전지주가 상당히 강하다는 점, 그 점은 긍정적인데 그 외에 이제 오늘은 사실은 코스닥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죠. 거래소에 우리 모든 고른 업종들이 급등하는 반면에 코스닥은 지수도 현재 마이너스고 코스닥 지수와 가장 연관이 돼 있는 대체로 크게 보면 두 종류죠. 2차 전지주 그리고 우리 반도체 관련 반도체에서 또 연결돼 있는 뭐 온디바이스 AI주라든가 요즘에 계속 그쪽으로 이제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오늘은 하루 쉴 때도 됐죠. 어저께까지는 강했으니까. 그래서 지수상 이제 차트를 보면은 코스닥 시황은 일단은 요선이죠. 지금 선 840선 요선에서 지금 상단까지 사실은 뭐 약한 건 아니에요. 이미 이제 상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좀 기간 조정을 좀 가질 흐름. 그래서 오늘 다행인 거는 그나마 이제 2차 전지주가 좀 강하게 올라와 주니까 지수가 많이 밀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다시 다음 주가 이제 분수령이 되겠죠. 다음 주에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하고 2차 전지하고 과연 이제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쉬었어요. 다음 주에 다시 또 반등을 한다면 다시 이제 한 840선을 안착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사실 좀 오랜 시간 옆으로 좀 횡보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연말장이 다가온다는 것.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연말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만기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또 오늘 강의 시간에 다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단까지 여백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달부터 해주셨는데 그 여백까지 다 채워내면서 상승장을 시작하려는 움직임들 포착이 됐습니다. 주식시장 짚어봤고요. 선물 시황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예, 선물은 이제 어저께 제가 선물 만기 지수가 342.50이라고 뭐 정확하게 칼같이는 안 맞추지만 대충 이제 얼마에 끝났냐면 341. 코스피가 33에 끝났어요. 근데 이렇게 크게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오전에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흐름이겠죠. 오전에 342.50, 뭐 342 후반까지도 한번 갔었는데 오후장에 눌림목 조정이 이제 좀 뭐 한 번 나와서 또 반등을 하는가 했더니 막판에 또 3시까지 고점 되면 한 3포인트 정도 조정을 보였지만 막판엔 다시 또 반등이 나왔죠.
이제 만약에 이제 어저께 장에 좀 강하게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조금 더 올라가는 식으로 만약에 흐름이 흘렸으면 오늘 뭐 이렇게 4포인트나 오르는 이런 장이 연출이 안 됐을 텐데 이런 이제 만기 지수 때 그래서 어저께 결국은 종가상 그리고 장중에도 콜 342가 시색 하나도 안 났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341.33에 끝났기 때문에 342점 콜은 결제는 안 됐죠. 그 매수 결국은 이제 막 뭐 아니 1.00 그 정도가 최대 가격이었었고 그 이상 시세가 안 나고 끝났다는 점. 그 누르다 보니까 어저께 야간 선물도 뭐 한 1포인트 올랐나요? 미국 장도 한번 음봉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뭐 해서 별로 안 셀 것 같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어저께 이 눌림목이 결국은 어느 정도는 이제 타협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게 뭐 345나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갔으면 오늘 이제 어저께 결제 때 우리 여의도에는 기간 콜 매도, 양 매도를 거긴 증가금이 없어요. 그냥 뭐 운영하는 트레이더한테 너 뭐 1000계약 매도 쳐 그럼 매도 치는 거고 먼저 매도를 들어가고 후 결제거든요. 근데 어저께 아마 그래도 많이 손해가 났을 거예요. 10포인트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전 만기 지수 대비. 그래서 최대한 타협점, 최대한 342를 아예 넘기지는 못하고 종가를 억지로 눌려서 341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바로 거기에 대한 시세 분출로 345까지 단숨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어서 이런 흐름은 여러분들이 강세장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시황에서 아까 전에 한마디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그냥 강세장이다라는 걸 믿고 그냥 엉덩이 무겁게 아예 FOMC 발표 때부터 계속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15포인트 수익이 났겠네요. 이렇게 크게 시황을 보고 매매를 하셔라. 오늘의 시황까지 한번 팁으로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FOMC 전후로 해서 흐름들도 짚어드렸었고 만기 지수까지 정확히 맞춰내는 그 점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그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의 포지션도 바로 한번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예, 오늘도 어저께와 똑같이 롱 포지션 그리고 322.5 두 계약을 매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번 달은 제가 연말 연초 28일이 폐장일로 어저께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28일 날 폐장을 하고 1월 2일 날 개장해요. 1월 2일 날 10시에.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엄청난 이벤트죠. 4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래서 또 양매도를 쳤다가는 콜매도에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났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자면 315를 18계약 누적이 있는데 현재가 0.19, 0.1대로 들어가면 이제 가격이 거의 이제 끝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게 한 250만 원 정도 평가익이 났고 어저께 들어간 322가 0.68에 들어갔는데 0.43, 0.5 아래로 떨어졌죠. 그래서 아직은 뭐 그래도 322가 조금 들어가서 수익이 날 수는 있으니까 322를 두 계약을 또 매도를 지불하는데 이 매매도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수익이 안 나신 분들은 대용을 잡고 똑같이 매매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옵션 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게 TV에서 1시에 포지션 한번 지입을 하고 한 달 누적으로 수익을 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누적으로 이제 270 정도 모의 투자지만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이 매매를 따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리스크 있게는 안 하고 예전에 10년 전에 방송할 때는 막 콜 매수도 막 해보고 뭐 계약수도 한 10계약 이상 20계약 이렇게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이제 정말 안전하게 하루에 2계약을 기준으로 해서 매도 위주로 지입을 하는 모습을 제가 몇 개월 보여드렸잖아요. 꾸준하게 수익이 나니까 뭐 모의 투자니까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22 푼 매도 2계약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322.5포인트로 매도 포지션 제시를 해주셨고요. 두 계약 저희가 모의 투자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주말 사이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지 아니면 이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걸려 있습니다.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선물 시그널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선물 시그널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 스쿨 본격적인 1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 수업은 투자의 맛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장의 맛을 분석해 볼 거고요. 잠시 뒤에 원픽 종목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장의 맛부터 느껴볼게요. 전문가님, 오늘장 어떤 맛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예, 뭐 어제에 이어서 선물은 급등하는 시세를 분출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원하게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이 겨울이지만 시원한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앞으로도 시세 어디까지 분출할 건가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묘미이기 때문에 오늘의 맛은 시세 분출하듯 시원한 아이스크림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겨울이긴 하지만 정말 시원한 장세가 시원하게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 속에서 아이스크림으로 비유를 해주신 것 같고요. 오전장부터 들여다볼게요. 오전장 강세 테마 짚어주실까요? 예, 오전장에 오늘 이제 확실하게 들어오는 업종들, 그동안에 이제 좀 서름을 봤던 종목,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우리 뭐 완전히 대장주라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가 있겠죠, 당연히. 에코프로 뭐 오늘 한때 이제 한 8%까지 올랐는데, 에코프로가 올라줬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코스닥 지수가 크게 안 빠지고 지금 뭐 0.2% 마이너스, 지수상으로는 큰 하락이 아니죠. 그래서 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초부터 이제 7월, 8월 달까지 2차 전지 관련주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좀 장기 못 팔아서 갖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세가 분출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그 전부터도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에코프로는 좀 왠지 지금 가격대도 지금 오늘 5%, 오전에 이제 8%까지 올랐는데 5%까지 올라서 64만 원이지만 LNF가 있어요. LNF를 제가 사실은 가격 부담이 없기 때문에 LNF를 2차 전지주 중에 들어간다면은 오히려 차후에 좀 안전하게 수익이 날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이제 15만 원, 16만 원 바닥선에서부터 오히려 크게 지금 상승을 한 모습이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역시 뭐 여러분들 다 아는 종목은 에코프로인데 LNF,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던 우리 뭐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 사실은 첨보라든가 다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성일 하이텍 어저께 한 10% 정도 오른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연말에 시작을 했어요. 하나 둘씩 올라가고 있고 또 뭐 눌림목 조정도 나오지만 점점 이제 우리 LNF와 같이 한번 시세 분출하고 좀 쉬다가 또 올라가는 모습. 지금 첨보도 마찬가지 모습이고,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횡보하는 상황에서 알려드린 종목이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종목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차후에 연말, 연초, 내년 이렇게 해서 2차 전지 관련주, 뭐 자동차 관련주 같이 거의 오늘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이제 저가주가 아니고 거의 뭐 10만 원, 20만 원 들어가게 좀 그 우량주 스타일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는 오늘 뭐 단기 테마는 아니고 길게 봐도 되는 오전 테마지만 연말, 연초, 내년까지도 길게 봐도 되는 흐름이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몇 가지의 포트에 편입을 꼭
하고 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주들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었고 어제 같은 경우도 꽤 깊은 음봉을 만들었었는데 어제장에서 이제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후장 테마도 짚어주실까요? 예, 오후장도 사실 이제 2차 전지주와 연결이 좀 돼 있는 흐름이에요. 리튬 소재 관련주. 그래서 그냥 오른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제 물론 미국에서 테슬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도 올랐는데 리튬 가격, 리튬 이름이 일단 들어가는 종목 두 개가 있죠. 하이드로 리튬 한 지금 11% 급등을 했고 리튬 종목이 오른다는 거는 리튬 가격이 오른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2차 전지주가 같이 대장주도 오르고 리튬 관련주도 오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의 시대가 왔다. 다시 한번 2차 전지주가 좀 연말에 좀 달리는 그런 장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로 리튬도 11% 그리고 리튬 포어스죠. 리튬 포어스도 거의 뭐 크게 보면 리튬 가격이 뭐 안 올랐기 때문에 좀 하락하는 그런 하락 추세로 접어들다가 이제 거래가 좀 실리면서 연말장에 슬슬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어요.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2차 전지 관련주도 그렇고 리튬 관련주도 그렇고 우리 거래소에 있는 이 현대차, 기아차 관련주 그럼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다 오늘부터 이제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연말장까지 무난하게 오늘 뭐 윗꼬리를 살짝 달기는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하루 2차 전지주와 자동차, 리튬 관련주 다 같이 올랐는데 오늘 하루만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눌림목 조정 나오고 또 뭐 하루 이틀 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고 다시 또 길게 보면 한 달 기준으로 길게 보면 장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주도 업종 역할을 할 확률이 높아요. 올해 이제 중순까지 있었던 흐름식으로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관련주, 리튬 관련주 이런 업종들은 단기로 보지 마시고 한번 흐름이 붙으면 큰 이제 4차 산업의 한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주. 그래서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폐배터리 관련주도 많이 급등을 했고 거기에 연관된 종목 산업군들도 한번 잘 정리를 해놓으셨다가 계속 2차 전지 관련주와 관심을 가져주면 연관된 산업들도 같이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런 업종들도 한번 연구해 볼 대상이 된다.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같은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리튬 관련주들이 오후장에서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양음극재라든지 여러 가지 뭐 폐배터리 관련주들까지 흐름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 알아보기 전에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은 어땠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원픽 종목들 수익률입니다. 12월 4일 공략했던 나노신소재, 도전제 관련된 종목이었고요. 2.7% 수익률 만들었습니다. 그린리소스 저희가 신규 상장주 공략했었는데요. 27.94%로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프로텍과 기가비스 알아봤고요. 각각 9%와 7% 수익률 만들었습니다. 바이오다인 역시나 12월 7일에 제약바이오 관련주로 6% 수익률을 만들었고요. 지난주 누적 수익률 총합은 53%를 넘겼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누적 수익률 53%를 만들었었는데요. 제시해드렸던 원픽 종목들에 대한 전략 수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지난 원픽 종목들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짚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원픽 종목도 바로 만나볼 텐데요. 오늘 원픽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예, 뭐 제가 항상 이렇게 연결돼서 강의를 쭉 하면서 종목도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무난하게 2차 전지주, 음극재 중에 아마 이제 제가 그 저녁 시간에 강의했을 때 새겨드시면 기억이 났을 거예요. 양극재라 그러면 에코프로가 물론 대장주지만 LNF도 있고 코스모 신소재도 있고 그리고 음극재는 나노 신소재가 있어요. 나노 신소재와 대주전자 산업 재료. 근데 나노 신소재는 제가 한번 해드린 기억이 있고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 85,000원 현재 그리고 오늘 이제 오전에 좀 강하게 올라갈 듯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 빼려고 그랬는데 오늘 다시 보합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보합이죠. 뭐
0.3% 플러스 300원 플러스 85,700원. 그래서 모양도 어저께부터 좀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가려고 했다가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가 살짝 음봉을 달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코스닥에 있는 종목 대형주들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오늘 힘을 많이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아까 전에 제가 오전에 굉장히 강했는데 이런 음봉을 달고 있다는 점. 근데 하지만 어쨌든 2차 전지 관련주가 한 번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주전자 재료 아주 똘망똘망한 우리 SK온 내년부터 음극재 공급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배터리 캠퍼스를 10만 톤 규모로 양산한다는 시설 구축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지금은 그러니까 뭐 양극재가 가장 매출이 좋고 우선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LNF를 먼저 추천을 드렸었고 어저께인가요? 코스모 신소재도 알려드렸었고 그래서 음극재 꼭 그래서 양극재만 해야지 비중이 가장 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해질도 제가 천보 같은 경우도 한 30-40%를 드렸잖아요. 음극재,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이렇게 골고루 오늘은 알맥도 좀 많이 올랐는데 결국은 이제 골고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가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해드린 이제 나노 신소재 그리고 대주전자 그러면 음극재는 이제 두 가지를 다 해드리는 거예요. 음극재 대표적인 대주전자. 나노 신소재는 가격이 훨씬 그 대주전자보다 비싸고 대주전자 지금 85,000원. 좀 가격적으로 이제 10만 원 밑이 잘 없는데 대주전자 85,000원 충분히 10만 원 이상은 한번 가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10만 원까지만 가주더라도 85,000원 대비는 그래도 한 꽤 수익이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한 번씩 안 갈 것 같다가도 뭐 이렇게 음봉 다는데 어떻게 가겠어 그런데 조용하고 있다가 어느 날 돌아보면 그 섹터가 한 번씩 가주는 흐름이 보여주면 안 갔던 종목들이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들어가 계신 분, 뭐 LNF라든가 첨보 같은 걸 들어가 계신 분은 계속 보유하시되 2차 전지 안 들고 가신 분 대주전자재로도 지금 거의 횡보 요 부분이죠. 10월 말 요 부분은 이제 다시는 안 온다고 보면 거의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 최소 1차 10만 원 목표가를 잡고 대주전자 재료 2차 전지주의 음극재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가격도 85,000원 좀 부담이 좀 없기 때문에 10만 원까지 1차 목표가로 잡고 연말에 이렇게 좀 무겁고 약간 우량주, 대형주 스타일이지만 그래도 흐름이 지금 2차 전지로 붙었기 때문에 무난한 종목이다. 그냥 다시 연말까지 무난하게 10만 원까지 따라갈 종목 대주전자재료 오늘 원픽 종목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엔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었는데 하반기 들어서 힘을 못 쓰고 있었습니다만은 2차 전지주들이 다시금 랠리를 달려줄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음극재 관련된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해가지고 이런 공동 개발과 협력사 확장 등이 기대가 되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고 들어오시거나요. 문자샵 0082번으로 배찬수 남겨주시면 오늘의 원픽 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교시 수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본격적인 2교시 수업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2교시 수업은 선물 옵션에 대해서 자세한 강의 들어보실 수 있는 투자 클래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다라고 하신다면 실시간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 박사님, 오늘 저희가 또 이번 주에는 사실 만기 지수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 오늘은 또 만기일 이후잖아요. 어떤 강의를 해주실까요? 당연히 만기가 지났으니까 만기 이후에 제가 흐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퍼펙트하게 그냥 흐름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하기 전에 빠르게 파생 상품은 레버리지가 강하기 때문에 과다한 설정을 금지한다. 만기 전날 내리 꽂았어요. 사실상. 왜 더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당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341에서 시작을 해서 무려 337. 337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전자인간 337. 한 4포인트가 빠지는 걸 장중에 보고 있으면 코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10포인트까지 빠지면서 이거 뭐 장 끝났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V자 반등이 올라와서 야, 이 끝났으니까 풋 매수다 하고 풋을 오버하신 분들은 그 다음 날 또 오늘 어저께 또 출렁거렸다고 이거 어거지로 올리는 거니까 풋 다시 하락장이 올 거야. 그리고 또 큰일 납니다.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4시 투자스쿨 잘 참고를 하시고 뭐 어떤 분은 전국 파생인 협회 저보로 회장으로 추대한다고 막 난리인데 카톡에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 걸로 만족하기 때문에 강의를 열심히 하는 우리 선물 옵션 초특급 전문가로 그냥 남겠습니다. 자, 요 내용 복습 한번 할게요. 목요일 날 만기 지수를 제가 사실은 저번 주 일요일 날 대본을 드린 내용 그대로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내용이 요 뭐 100% 퍼펙트할 수는 없었겠죠. 이 내용은 사실 별 큰 장에서 흐름은 가져가지 못했어요. 근데 3시에 미 기준금리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벤트가 3개 중에 하나가 새벽 3시에 시작을 해서 아마 4시쯤에 아마 우리 파월 의장이 저를 도와주는 파월 형이라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4시에 야간 선물이 5포인트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확률 게임이에요. 뭐 누가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둔 거냐.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월, 화, 수 중에 한 번은 급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40을 돌파를 할 수밖에 없다. 만기수가 341.33에 끝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 차트의 모습을 예전에는 그전에는 여기서 쭉 일자로 그렸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박스권입니다. 한 달 동안 오르면 빠지고 빠지면 오릅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또 이 시황을 본 많은 증권 방송에서 하루 오르면 하루 빠지는 박스권장이에요. 2,500에 했는데 어저께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렸죠. 위로 된 모습만 남겨놨어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요 선이 2,570이에요. 지금 2,500 어저께는 만기 지수를 너무 올려버리면은 기간 콜 매도 어마어마한 한 천억이 아니고 7천억, 8천억 뭐 이렇게 손실이 나버리니까 어거지로 눌려서 2,544에 끝났나요? 그래서 오늘 바로 2,570까지 여기까지 와버렸죠. 그래서 아마 지금 다시 이제 여기에 선을 그려놓은 선에 맞추면 거의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우상향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는 옵션 만기 전에 가장 최저점을 제가 몇이라고 했어요? 331.50이다. 331.50의 선물 지수에 줄기차게 제가 저점이기 때문에 겁낼 필요 없이 그냥 매수를 해도 됩니다. 파생 매매를 하신 분들은 여기 지금 몇이죠? 340 오늘 5가 와버렸어요. 그러면 15포인트 상승입니다. 15포인트. 무지막지한 상승이죠. 그래서 강세장이라고 믿는다면 머리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가만히 엉덩이로
2570까지의 상승을 믿고 그냥 흔들거리고 뭐 하던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무려 15포인트. 그냥 한 쉽게 말씀드려서 더블 100% 이상 수익이 나는 거예요. 외가 종목이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나는 거고 선물이나 극내가 종목을 매수했다고 그래도 15포인트 정도면은 100% 이상 수익이 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 큰 장, 이게 이벤트예요, 이벤트. 정확하게 제가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 여기에 딱 걸려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 박사님 어떻게 이런 절대절명인 순간에서 초연하게 340을 넘는다고 이렇게 대본을 아예 드리고 337인데 저희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잘못됐다고 큰일 났다고 아니, 종가가 337인데 어떻게 340을 넘는 만기가 가능하냐. 그런데 그냥 천운이다. 제가 그렇게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 영화 명단에서처럼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님들이 저를 도와서 그런지 이렇게 340을 넘어버렸네요. 재밌죠? 그래서 계속 한번 제가 앞으로 향후 장사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감히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너무 그 예측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흐름을 이제 거의 90% 정도 읽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번 보시고 실제 매매도 15포인트면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선물 한 계약당 25만 원이에요. 그러면 10포인트는 250만 원이고 15포인트면 한 350만 원 정도인가요? 한 계약당? 10계약 했으면 한 3,500만 원 정도. 하루 이틀 만에. 보통 수익률은 아니죠. 그래서 1년 내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건 아니고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꼭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제가 또 우리 서울경제TV에서 1시에 장중 국내 유일하게 방송을 파생을 하기 때문에 다 알려드려요. 이렇게. 보시고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죠. 더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갑니다. 오늘 내용.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오늘 내용도 더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 무려 선물이 5포인트가 올랐어요. 4포인트죠. 5포인트까지 한번 올랐었고 요 내용도 미리 제가 알려드렸는데 적중을 해버렸어요. 미국 다우지수가 제가 한 수차례 한 두세 번 정도 강의를 해드릴 때 요 부분이었죠. 요 부분 참 낮았어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미국은 흔들흔들거리기만 해도 여기서 흔들흔들거리기만 해도 우리는 좀 진짜 좀 2,500에서 굉장히 좀 괴로웠죠. 뚝뚝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보였으니까. 근데 이만큼 올라가고 나서 또 여기서 횡보를 하지만 우리나라 장은 크게 반응을 못했다는 점.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몇일까요? 지금 뭐 오늘만 해도 어저께 500포인트 오른 거 뭐 합치면 뭐 이 정도 올라와 있겠죠? 미국 장은 급등을 한다. 고점 돌파를 하고 날아갈 거다. 왜? 그래서 우리 파월 형이 저한테 절대 뭐 저랑 안 친해요. 뭐 저한테 알려주진 않았는데 금리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겠죠. 뭐 내년 초든 뭐 초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또 미국도 대선이 있고 갖가지 이벤트가 있으니까 또 선심 쓰기 서민들한테 이제 인심 베풀기 식으로 해서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 초에도 6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금리 인하 확실하네. 그래서 미국장이 이제 거의 이제 랠리가 시작이 된 거죠. 뭐가 또 중요한 게 있냐면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연말 연초 이미 적어놨죠? 폐장일이 28일. 요게 아주 핵심이다, 핵심. 그리고 3월 2일이 아니죠. 1월 2일이 개장일 10시.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일본보다 1시간 더 늦게 열릴 거고 아시아 증시 열릴 때랑 거의 비스름하게 열릴 텐데 28일이 폐장일이라는데 아마 겪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배당락 있어요. 배당락이 뭐냐면 선물하고 종합지수하고 선물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종합지수가 한 20-30포인트가 빠져요. 그러면서 선물은 안 빠져요. 지금 미리 반영이 돼 있어서 이게
뭐 종합지수가 한 20포인트, 30포인트 빠졌다고 깜짝 놀라시면 안 돼요. 지수 자체가 빠진 게 아니고 배당에 의해서 빠지는 건데 이게 언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냐면 25일이 크리스마스 날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26일 날 주식을 들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주식은 이제 이틀 결제죠. 그럼 28일 날 장부에 등재가 되니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26일 날 종합지수가 뚝 떨어집니다. 근데 선물은 안 빠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90% 그렇게 움직이는데 종합지수가 다시 보합으로 올라오면 선물이 한 4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모의 투자에서 푼 매도만 치는 콜 매도 치면 큰일 납니다. 거꾸로 콜 매수는 오히려 뭐 버틸 수 있으시면은 이날까지만 버티면 4포인트 그냥 수익이 나는 거예요. 요번에 만기일 날 4포인트 오르고 오늘 4포인트 오르듯이 각종 이벤트가 지금 숨어 있어요.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크리스마스 전에도 충분히 오를 수가 있고 우리 개장일 1월 2일 날도 몸이 이제 근질근질하신 분들이 1월 2일부터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 오늘도 제가 좀 의아했어요. 오늘 어저께 미국장이 뭐 이렇게 횡보하다가 뭐 결국은 미국 선물이 어저께 굉장히 강했는데 한 100포인트 올랐었는데 본장 열리고 나서 뭐 마이너스로도 되고 그래서 희한하네. 그런데 야간 선물이 또 2포인트 가까이 올랐다가 1포인트 플러스로 끝나서 진짜 희한하네. 그게 올랐는데 오늘 5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 때문에 그 이벤트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어디서도 여러분들 못 들은 강의인데 제가 설명을 2240을 요 부분은 또 뭐냐면 계속 이제 절대 못 넘어 뭐 337이 이제 배 박사님이 전자인간 337 얘기해서 그런지 337이 고점이야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밑에서 매수를 분할해서 매수를 하면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꾸로 고점이니까 고점에서 매도해야지 분할해서 뭐 339 야 이번에 대박 수익 나겠네. 340 매도 뭐 341 매도 분할하면 한 번에는 크게 손실 안 나지만 분할 정확한 시점 잘 모를 때 분할해서 매도를 하거나 분할해서 매수했을 때 방향이 이제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가면 큰 수익이 나요. 그래서 한 뭐 5계약 10계약 이렇게 했더니 이제 푹 떨어지겠지 했지만 몇이에요? 245까지 올라갔죠. 이 매매했으면 큰일 나는 거죠. 분할해서 매도를 했으면. 근데 그렇게 한 쪽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계속 풋 사서 물려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난 쪽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안착을 해버린다. 240에 향후 전망은. 왜? 미국장이 지금 날아가 버리고 있어요. 하루 이틀은 반영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연말에 계속적으로 고점을 돌파하면서 금리 인하까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5천억씩 주식을 사고 있죠. 여기다가 하방으로 생각하고 콜 매도, 선물 매도, 뭐 푼 매수는 잘못하면 계좌가 콜 매도 또는 선물 매도는 또 증거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계좌가 가능해요. 은행에서 이제 뭐 날라옵니다. 굉장히 위험한 매매예요. 또 하나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3, 4포인트 수익을 그냥 한 배당락 전후로 해서 수익을 내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어마어마한 행사예요.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폐장일이 28일로 결정이 났다는 거. 어저께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공시로 이렇게 나오는 자막을 보고 알았어요. 미리 뭐 몇 개월 전부터는 잘 안 알려줍니다. 28일이 폐장이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달력을 제가 딱 보니까 25일이 크리스마스 날이라 빨간색이 월요일이고 그럼 이틀 전이니까 26일 날 주식을 사야 되겠죠.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26일 날 이제 폐장일 전날 배당 기준일이 있어요. 배당 기준일 날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이제 선물 같은 건 프리미엄 하락이 없으니까 꾸준하게 사고 요 날까지만 버텼더니 이날 한 3에서 4포인트가 급등을 해버리면 웬만한 포지션들은 상방 포지션 다 수익이 나겠죠. 그리고 배당은 또
배당대로 받으신 분들은 가장 좋은 지금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미국이 정고점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날 빠진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뭐 아주 약세장에서는 그 배당락 하고 나서 더 빠지는 해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오늘 같은 장도 뭐 선물이 5포인트 오르는 장이기 때문에 배당 받고 삼성전자로 예를 치면 배당 뭐 얼마 줄게 그리고 그 대신 가격이 좀 떨어져서 시작을 하죠. 근데 그게 그날 종가로 다시 떨어진 가격이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배당도 받고 주식도 손실이 없고 미국은 엄청난 이벤트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이 스타벅스 아시죠? 20% 정도의 배당을 준다고 그래요. 매년. 그래서 스타벅스 하나만으로 우리 피터 린치는 아주 막대한 수익을 냈다고 그래요. 20% 매년 배당. 그러니까 배당만 10년 동안 받아도 투자금 다 회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이벤트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20%는 뭐 절대 안 나오고 뭐 5%나 3% 뭐 그 정도 주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5% 3% 준다고 하더라도 장이 좋으면 주식도 수익이 나고 배당도 받는데 거꾸로 장이 안 좋으면 뭐 5% 받아봤자 길게 막 20, 30% 손해나 버리면 오히려 배당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강세장인 이 미국은 지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신났어요. 지금 테슬라도 신났고 지금 막 그 스타벅스도 그렇고 우리 50% 지분을 갖고 있는 애플도 지금 뭐 연말에 그러면 또 각종 우리 그 거장들이 갖고 있는 펀드들은 수익률이 또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펀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앞으로 좀 따라간다고 봐요.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장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는 오늘도 그 덕을 좀 본 거죠. 폐장일 랠리라든가 연말 연초 크리스마스 랠리 때문에 이미 뭐 240은 이제 완전 안착을 했죠. 조정 나와봤자 240 아래로 내려가는 장이 힘들 거고 계속 상반까지 가는 장이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 엉덩이를 무겁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장을 만끽하셔라.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서 금리 인하 시점까지 다가오고 있는 만큼 강세장을 예측해보자라고 향후 전망을 짚어주셨고요. 다음 만기일 지수도 저희와 함께 예측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배찬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고요.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요. 문자 샵 0082번으로 배찬수 3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의 롱앤숏은 롱으로 포지션 잡아봤습니다. 풋 매도 제시를 해주셨고요. 두 계약 모의 투자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들 속에서도 음극재 관련주죠. 대주전자 재료 내년까지 긴 흐름으로 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배 박사님의 만기일 이후로의 향후 전망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는 만큼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